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혜택도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도심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7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9일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하반기에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혜택 축소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인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1,9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어 꾸준하게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국비 지원이 80%였던 것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40%로 줄었습니다. 국비 축소로 부담이 늘면서 인근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혜택을 없앴고 천안시처럼 월 한도액을 줄이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화폐 혜택을 축소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추경에서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국비 11억 원과 합쳐 앞으로 600억 원 규모의 아산페이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가 발행분과 상반기 발행한 아산페이의 잔액을 합하면 1,1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대로 한 사람당 월 한도액 100만 원에 10% 할인 혜택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올 상반기에 했던 거 1,960억이 일부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추가 발행 한 600억 하면 12월까지는 좀 가까스로 이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시는 내년부터 국비 지원 상황에 따라 할인 비율이나 한도 축소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평가에서 아산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부문에서 목표액 3,746억 원 대비 4,958억 원을 집행해 132.4%의 집행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아산시는 4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아산시 의회가 제237회 임시회에서 아산시가 상정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 일반 회계 48건에 33억여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트라이포트 아산항을 개발하기 위한 아산항 항만 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비 2억 원을 비롯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설계비 5천만 원과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을 위한 포럼 1,000만 원 등입니다. 특히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추진을 예고한 신규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입법 법률고문 2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법률고문에는 박형준 변호사가, 입법고문에는 지방의정연구소 주영진 소장이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과 법규 해석, 의사 운영 등 의회 업무와 관련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7곳이 천안 도심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미끄럼틀과 같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시설도 갖췄습니다. 엄청 더웠는데 미끄럼틀을 타고 시원해지니까 좋았어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2곳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만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운영되며 몽골 텐트와 샤워실, 탈의실 등의 부대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도심 지역인 이곳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두 곳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개장 운영합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방역 안전수칙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도 도심공원 5곳에 다음 달 10일까지 무료 물놀이 시설을 개장합니다. 천안천 공원과 아름드리 1공원은 바닥 분수대를, 방아다리 공원과 아름드리 공원, 청당 3공원은 어린이 물놀이장이 설치됐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도심 물놀이장에서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더위를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여름철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생활 폐기물 배출 시간과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는 천안 사랑카드 앱 등에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라는 문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또 행정력으로 불법 투기를 모두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은 휴가철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9일 일제 단속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천안 아산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 29곳으로 교통경찰과 기동대, 암행순찰차 등 경찰 인력 200여 명을 동원합니다. 한편 지난해 7월과 8월 발생한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519건으로 일평균 발생 건수가 전년도 7.8건에서 9.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조만간 정부 세종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민간 건물을 임대에 쓰고 있는 정부 부처 4곳 중 3곳이 세종청사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상가 공실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김후순 기자입니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전체 8개 층 가운데 4층부터 8층까지 5개 층을 지난 2018년 말부터 행정안전부가 임대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는 12월이면 이곳을 떠나 인근에 건립된 정부 세종 신청사 일명 중앙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안전부 별관 인근에 있는 한 대형 상가입니다. 지금도 상가 공실과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이전은 이 일대 상권에도 상당한 충격파를 안겨줄 걸로 보입니다. 당장 상가 공실이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고 식당과 카페 등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 걔들이 빠져서 중앙동으로 가면 거기 있는 식당들이나 상권들은 무지한 타격을 본다고 보죠. 정부 세종 신청사 입주에 따른 부처 재배치로 다시 공실 상황을 맞게 된 민간 건물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사혁신처 등 모두 3곳. 안 그래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우려가 큽니다. 세종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시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시청 별관 신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여건이나 사정으로 볼 때 상가 공실 문제로 인해서 상가 건물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우리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 아울러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돕는 일명 신중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종시는 다정동 LH 상가 지하 2층에 자리한 세종중년센터의 개소식을 갖고 신중년의 제2 인생 설계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실과 실습실을 비롯해 수강생들 간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실, 공유 사무실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편 세종은 50에서 64세 사이 신중년 인구가 7만 1,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비중인 15.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뀐 세종시청과는 달리 수장이 바뀌지 않은 세종교육청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져 최규진 교육감의 공약을 다듬는 작업이 진행돼 왔는데요. 지난 50일간의 활동을 통해 미래 4년 세종교육의 방향을 좌우할 55개 공약과제 선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무엇이 있는지 김후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시행 중인 세종시 교육청. 이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최규진 교육감의 선거 공약에 포함됐고,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50일 동안의 활동을 마친 세종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이를 포함한 55개 공약과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공약과제를 살펴보면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의 단계적 확대를 비롯해 학생 1인당 1 디지털 학습기기 환경 구축 등이 있습니다. 또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체험학습비와 교육활동복 무상 지급, 방학 중 중식 제공 학교 운영, 읍면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천원 택시 운영 등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최규진 교육감의 4년 임기 동안 다양한 교육지원기관이 설립될 예정인데 진로교육원과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등 5개 기관은 임기 안에 설치 완료하고 과학문화원,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임기 안에 설립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55개 공약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선 모두 6,68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 4,900억 원은 자체 예산과 보유기금을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는 국고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8월 중 시민과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서 공약 이행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고 구성된 평가단은 내년부터 매년 2회씩 과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아울러 최규진 교육감은 55개 공약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육 수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2022년 대전 세종 관광스타기업 공모전이 열립니다. 이는 지역의 유망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우수 기업 한 곳에는 최대 3천만 원, 우수 기업 2곳에는 각각 2천만 원, 장려 기업 2곳에는 각각 1,000만 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교육과 컨설팅도 실시합니다. 신청 자격은 대전과 세종에 본사를 두고 개업일로부터 만 3년 이상 된 기업 등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이나 대전세종 관광기업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다음 달 말까지 야간 개장 기간 고객과 함께하는 세종수목원을 담은 아름다운 사진 콘테스트를 엽니다. 응모 기간에 수목원을 방문하는 입장객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1인당 5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품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위원회 1차 심사와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2차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수목원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충남교육청이 아산에서 모두 3개 학교 신설을 1회할 예정입니다. 중투심사에 통과할 경우 3개 학교는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아산시가 가칭 북아산고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산 북부 지역 고등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과 고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것으로 둔포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충남교육청이 건축비를 부담하고 아산시는 학교 토지 매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시는 학교 진입로와 기반시설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북아산고는 24개 일반 학급과 1개 특수학급 등 모두 25개 학급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와 행안부에 공동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북아산고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배방 월천지구의 가칭 월천초 신설도 다시 추진됩니다. 특수학급을 포함해 모두 39개 학급 규모로 북수초 과밀해소와 월천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충남교육청은 오는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당정 3-409 개발에 따라 배방읍 신라아파트 인근에 40학급 규모의 가칭 세교 중학교도 오는 10월 중투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학교 모두 중투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25년 3월 개교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대학 수시 모집 정보는 물론 진로 체험까지 가능한 진로진학 박람회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인데다 전국에서 90개가 넘는 대학이 참여해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교 체육관. 학생들이 부스 이곳저곳을 다니며 상담을 받습니다. 충남교육청이 마련한 수시 모집 진로 진학 박람회입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박람회에는 4년제 대학 85곳과 전문대학 10곳 등 전국에서 90여 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서울과 경기, 충청권 등 각 대학의 입시 정보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다양한 전형 있는 거 알게 되어서 좋았고 입시 컷 같은 거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뭔가 공부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뭔가 관련된 다른 학과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박람회장인 당국대 천안 캠퍼스 곳곳에는 모의 면접과 학부모 특강, 진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반드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생,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또 개인 맞춤형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29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선별진료소 당일 예약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PCR 검사 대상 시민은 시청 또는 서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서북구 선별진료소 예약 전용 창구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검사 인원을 분산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산시 보건소는 읍면 지역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50세 이상으로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시민이며 백신 종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노바백스입니다. 접종 시간은 방문 접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며 자세한 방문 일정은 아산시 코로나19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2022년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매년 1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시설물 약 3,800곳에 39억 6,600만 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천안 입장면 지선버스 12개 노선이 개편됩니다.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장, 병원, 은행 등 생활중심지를 경유하도록 해 행정과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인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나 입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총 운행 횟수가 65회에서 59회로 줄었지만 중복 노선을 없애 실제 마을별 운행 횟수는 현재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정광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4915-881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주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955-7036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